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이 유동성, 아까도 보셨지만 카카오 게임 뭐 청약할 때 그 뭐 노인분들이나 젊은 사람들들 많이들 이제 몰려들기도 하고, 이게 저도 이제 사실 주식시장에 지금 90한 3년부터 계속해서 좀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때 증권사 취직해가지고 아, 이제 계속해서 그동안 어쨌든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항상 그 버블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 어떤 현상이냐면, 세상이 이제 변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세상이 변하는 시점에서 항상 버블이 생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버블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환호를 했고, 세상이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몰려들면서 개인들의 돈이 엄청 몰렸죠. 문제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된다는 거고, 그 옥석 가리기에서 많은 부분은 버블이다. 그래서 정말 살아남는 건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은 다 이제 죽어갔고, 그렇게 하면서 남은 것들이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것들이 남은 거잖아요. 그때는 뭐 정말 수백 개, 수천 개라는 닷컴이라는 이름만 다르면 뭐 상한가를 치는 그런 이제 시장이었는데, 그때가 2000년 초반이었나요? 하여튼 그러면서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이제 폭락을 하고 나서 인터넷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되냐 하는 굉장히 뭐랄까 우려도 했었죠. 근데 사실 지금 뭐 인터넷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변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손해들도 많이 봤어요. 지금도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그러니까 각 어떤 보면 코비드 19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거기에 맞춘 어떤 변화들이, 언택 같은 것들이 분명히 변화를 줄 거긴 한데, 이게 수백 개, 수천 개의 회사들이 서로가 그 수혜자다라고 주장하고, 그 와중에 과연 몇 개나 정말 그럴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데, 30대에 특히 이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거기다 금리도 낮고 하다 보니까 소위 영끌 세대들이 이제 돈을 이제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다시 지금은 이제 그 소위 아사리 판인 이 주식시장에 뛰어든 모습인데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네, 상당히 걱정이 되고, 아, 이렇게 이제 좀 젊었을 때 주식 투자를 했다가 좀 이렇게 폭락한 경험을 하면 주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네게티브하게 이제 평생을 살 텐데, 시장은 자본 시장을 받쳐주는 아, 아주 코어의 역할을 하잖아요. 모든 회사들의 리스크 테이킹을 할 때 자본 시장을 통해서 그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고, 그래서 더 큰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아, 더 큰 이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게 자본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박장이다라는 인식, 이런 인식들이 좀 더 커지면 절대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에 좋은 선례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도래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뭐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제 20조, 보통 평잔 20조였던 주식 예탁금이 지금 이제 50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는 버블들이 생겼을 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합리화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뭐 금리가 싸니까 그럴 수도 있고, 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어떤 그러니까 충분한 리서치와 충분한 연구와 충분한 그 분석이 없는 분야에
과도한 기대로 인한 투자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쏠림 현상, 그 다음에 따라가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막 올라가는 분야에 일단 투자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100% 버블입니다. 버블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조심스럽게 정말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하는 거고,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와 특히 이제 부채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얼마나 견뎌낼 수 있냐를 봐야 됩니다. 예.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적어도 10년은 버텨줘야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외국에서 임상 실험을 하게 되면 돈이 수백억이 들죠. 그거를 버텨내는 바이오 주식들이 사실은 성과를 내는 건데, 버틸 수 없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재무 구조가 나빠서 한 거고, 재무 구조가 나빠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왜냐면 사실 IPO를 통해서 필요한 자금들은 많이 조달하는데, 이제 그때까지 수익이 날 때까지 뭔가 이제 이익을 내보려는 시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 때 자꾸 이렇게 손을 내밀고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 하다가 돈을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가려내야 한다라고, 정말 IR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장 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대해서 좀 욕심을 부리고 과도하게 좀 그 기대감을 높여놓는 것은 나중에 이제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IR 담당자들은 그런 기대치를 낮춰놓은 것도 하나의 임무고, 기대치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또 올려놓는 것도 임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더더욱 걱정되는 거는, 우리 외국 해외 투자가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게 만약에 펀디멘탈하게 분석했을 때 좋은 주식들이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사실 안 산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바보겠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사는 게 두 가지인데, 일단 주식이 별로 아무래도 이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버블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사에서 뻥을 치잖아요. 그러면 버블 막 해서 이제 기대치가, 개인들은 잘 이제 뭐 어쨌든 전문가로서의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쭉 이제 그 산업들을 쭉 보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얻고, 그러다 보면 이건 아닌데 싶으면 이제 공매도를 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크게 좀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한 것들은 금방금방 그 공매도가 들어오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버블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기 부양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 이제 뭐랄까요, 공매도가 이제 금지된 상황이라서 이게 저는 100% 그 버블로 이어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서 버블이 아닌 주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올라간 버블 주식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제 그것들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공매도나 기관사들 공매도 통해서 걸러냈었는데, 그거를 전혀 자정 능력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자칫해서 이걸 잘못 이제 구매를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가겠죠. 시장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제 돈이 몰려 들어온 상황에서는 가겠지만, 빠져나오는 타임이 늦었다 그랬을 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튤립 버블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동안 그냥 쫙 오르다가 단 며칠 만에 폭락을 했어요. 몇 주 만에 그냥 다시 옛날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했죠.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제가 좀 많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많이 걱정이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버블 하면은 사우스시 버블, 그다음에 미시시피 버블, 그다음에 튤립 버블, 요 세 가지를 그 역사상 가장 그 사람들이 가장 주목했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버블들인데 굉장히 비슷한 상향이에요. 어떤 버블들도 다 비슷해요. 이거 보시면 26불이었던 게 200불까지 갔습니다. 튤립이. 그랬다가 이거 보면 페브루아리 3개월 만에 쭉 떨어져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쭉 오르다가, 그렇죠? 그리고 사우스 버블 같은 경우도 줄라이 19, 그러니까 19일, 6월 달에 올라서 그 1월 달에 정점을 찍고 어느 정도 기다가 이제 엄청나게 또 이제 폭락을 했죠. 이거 순식간에 폭락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폭락을 푹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한 달 안에 이제 폭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과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우스 버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몇 개월 동안 이제 계속 오르다가 이제 폭락도 단 순식간에 해버리는 이런 시장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역사도 조금 알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오를 때는 아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여기 보시면 오르는 이유들, 이게 이제 자회사들 IPO를 이제 사우스시죠. 자회사들 IPO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해요. 여러 가지 관련 업종들 뭐 해서 말 공급을 한다, 정원을 더 멋지게 해서 지속적인 운동이 가능한 바퀴를 생산하게 한다, 뭐 연금을 낮춰준다, 뭐 하여튼 뭐 이게 1800년대 얘기인데, 그죠? 1700년도의 일인데 벌써 300년 된 일이잖아요. 비슷해요. 뭐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이거 그때 당시에 들었으면 아마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가장 기이한 이유는 뭐였다?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IPO를 한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낼 거야.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 거죠. 지금 뭐 묻지마 투자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마만 얽히면 올라가는 시장은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해 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다 같이 좀 조심한, 그래서 우리 혹시 IR 담당자분들이 보시면 이런 좀 과도하게 우리가 과도하게 이렇게 기대치가 높아진 시장에서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팩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팩트. 절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막 올라갈 때 놔둬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투자가들한테 또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건데 좀 그럴 때 좀 우리가 올라가는데 내가 초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을 좀 버리시고 계속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뭐 이렇게 나쁜 뉴스 아니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아주 지혜롭게 팩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개인분들이 손해를 안 보시도록 좀 같이 좀 이렇게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한 주간 이번 주는 또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